일기 신도시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도 일산 행신화정 등의 아파트가 30년에 근접해 있거나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에 법안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입니다. 법안의 요점은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적용, 리모델링 경우 세대수 증가가 기존 15%에서 21% 적용 등 3가지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슈는 사업성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자가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 극대화를, 건설사도 손익계산 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럼 용적률 인센을 줘서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나오게 하던지 아니면 입지가 좋아서 일반 분양가가 높여서 수익성을 높이던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통이 편하고 생활 기반 시설이 접근이 용이한 곳이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산 입주 시작 즈음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와 지금의 경우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노선도는 촘촘하게 서울 시내를 지나고 있습니다. 90년대 일산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대부분의 대중교통 이용은 광역버스였습니다. 영등포, 광화문, 신촌, 여의도, 양재, 김포공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운행했던 버스 차량도 많았으며 이용객 수도 많았습니다. 이젠 버스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지하철을 선호합니다. 광역버스 중심에서 지하철역 중심의 생활권으로 바뀌며 역주변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일기 신도시의 중심 재건축 등은 역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호선과 경의선의 역세권이 재건축의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의 확장보다는 콤팩트하게 역중심의 상가 및 주거시설을 모아 개발을 진행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효율성입니다. 인구가 저밀도로 형성되어 있으면 관리할 곳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더욱이 인구수 감소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관리 비용도 그에 따라 감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민도 많아질 겁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역주변 수요가 많은 곳을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높은 지역만 용적률 등의 인센을 부여한다면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 이주대책, 과밀화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분담 문제, 초과 이익 환수 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노후주택의 문제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용 이슈로 단발적인 달콤한 말보다는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